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블록공사와 석공사 단원 예상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네.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규격 중에서 기본 블록 치수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블록의 치수는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390, 190이고요. 두께는 210, 190, 150, 100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0, 190, 190, 390, 190, 150, 390, 190, 100, 390, 190, 180이 아니라 하나는 21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넘어갔는데요. 요거는 파란색 별표, 그죠? 압축 강도네요. 압축 강도 일단 A종이라도 암기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콘크리트 블록에서 A종의 압축 강도는 했는데요. A, B, C종이 4, 6, 8이었다. 그죠? 그래서 A종은 4N/mm 제곱 이상.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그죠? 요거 A, B, C종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블록의 하루 쌓기 높이는 최대 얼마 표준으로 합니까? 했는데요. 블록은 1.5m였죠. 블록 7켜 정도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벽돌 얼마였습니까? 벽돌은 1.2m. 그죠? 보통 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블록을 물었기 때문에요. 1.5m 이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블록 쌓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보강근은 철근을 넣어서 보강하는 거죠.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사춤하기 전에 당연히 그죠? 배근하고 고정해야 합니다. 블록은 살 두께가 작은 게 아니라 두꺼운 편을 위로 가게 한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인방 블록은 창문 위에 설치하는 블록이었습니다. 창문 틀의 좌우 옆턱에 200mm 이상, 그죠? 이렇게 창문이 있다면 인방 블록은 좌우로 이렇게 설치했죠. 양쪽으로 200mm 이상 물리도록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모서리 등 기준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쌓은 다음에 수평실을 칩니다. 틀린 설명 바로 2번 되겠습니다. 5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단순 조적 블록 쌓기. 철근 보강이 아니라 그냥 블록 쌓는 거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세로 줄눈은 통상적으로 막힌 줄눈으로 한다. 맞다, 그죠? 우리가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는 통줄눈이었습니다. 살 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게 합니다. 하루의 쌓기 높이는 1.5m, 블록 7켜 정도 이내를 표준으로 합니다. 치장 줄눈 할 때는 줄눈이 완전히 굳은 후에 줄눈 파기하면 안 파지죠. 굳어버렸는데요.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을 이쁘게 파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였나요? 6번 넘어가겠습니다. 단순 조적 블록 쌓기, 철근이 없는 단순 조적 블록 쌓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단순 조적 블록 쌓기의 세로 줄눈은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단순 조적은 막힌 줄눈이다. 맞습니다. 살 두께가 작은 게 아니라 큰 편 또는 두꺼운 편이 위로 가야 합니다. 줄눈 모르타르는 쌓은 후에 줄눈 누르기, 줄눈 파기합니다. 특별한 지정이 없다면 줄눈은 10mm 되게 한다. 벽돌하고 우리 뭐였죠? 블록이 동일하게 10mm였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단순 조적 블록 공사 시 방습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방습층은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마루 및 콘크리트 바닥판 밑에 접근되는 세로 줄눈에 둔다?
바닥에 지면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블록을 쌓을 때요. 지면에 습기가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가로줄눈에 이렇게 둬야죠. 세로줄눈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줄눈에 방습층을 둬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 되겠습니다. 물빼기 구멍은 콘크리트 윗면에 두거나 물끓기나 방습층 등의 바로 위에 둔다.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물빼기 구멍의 직경은 10mm 이내, 간격 1.2m마다 1개소로 합니다. 물빼기 구멍에는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직경이 한 6mm, 길이 10mm 되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튜브를 만들어 집어넣는다. 그죠? 옳지 않은 설명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블록 쌓기 시공 순서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접합면 청소부터 해야죠. 그죠? 청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세로 규준 틀부터 쌓아야죠. 그죠? 설치합니다. 세로 규준 틀 설치합니다. 그래서 규준부터, 요 규준 틀 설치하는 데부터 쌓아갑니다. 그죠? 규준 쌓기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부 쌓기 해야죠. 그죠? 줄눈 누르기 파기하고 마지막에 치장 줄눈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갈게요. 보강 콘크리트 블록 쪽, 그죠? 다시 말하면 철근과 콘크리트 채워서 블록을 보강해 주는 거죠. 원칙적으로 기초나 테두리부에서 위층의 테두리부까지 잊지 않고 배근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꺼번에 배근해야지 중간에 연결부를 두어서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뭐였습니까? 세로근이었죠. 그죠? 세로근은 한 번에 이어야지 중간에 연결부를 두거나 이어버리면 약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나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블록이 되겠습니다. 블록은 살 두께가 두꺼운 쪽을 위로, 큰 쪽을 위로 갔다, 그죠? 보강 블록은 모르타르, 콘크리트 사출이 용이하도록 원칙적으로 막힌 줄눈으로 한다. 자, 보강 블록은요, 철근이 들어가야 되니까 막힌 줄눈은 아니라 뭐라고 했죠? 통줄눈 쌓기 한다 그랬죠? 그냥 단순 블록, 조적 블록조는 막힌 줄눈이었죠. 2번 틀렸습니다. 하루 쌓기 높이는 1.5m, 6에서 7켜 이하로 합니다. 2층 건축물인 경우 세로근은 원칙적으로 기초 테두리부에서 위층의 테두리부까지 잊지 않고 그대로 배근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철근 콘크리트 보강 블록입니다. 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역시나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한 블록 쌓기가 되겠습니다. 가로근은 배근 상세도에 따라 가공하되 담보는 180도 갈고리로 이렇게 구부려 준다. 맞다, 그죠? 2번, 예, 블록의 공동에 보강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다져 넣기 때문에 세로 줄눈은 막히면 보강근이 이렇게 쫙 못 들어가죠. 그죠? 통줄눈으로 되어야지 그 구멍에 예, 철근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2번 틀렸습니다. 세로근은 기초나 테두리부에서 위층의 테두리부까지 이음 없이 배근한다라고 했고요. 그 정착 길이가 철근 직경의 40배 이상 정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착하면 정착하는 부분이 40D 이상 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은 굵은 것보다 가는 철근을 많이 넣는 게 더 좋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예, 정착하는 길이, 그죠? 이렇게 정착했을 때 정착하는 부분 40D 이상 되어야 되고, 예, 통줄눈이 되어야 철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ALC 블록 공사입니다. 예,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쌓기 모르타르는 교반기 사용하여 배합하며 1시간 이내 사용합니다. 줄눈의 두께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10mm죠. 근데 ALC 블록 공사에서는 줄눈 두께 가늘었다, 그죠? 1에서 3mm였습니다. 1에서 3mm 정도로 한다. 2번 틀렸습니다. 하루 쌓기 높이는 1.8m, 최대 2.4m 이내 합니다.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 할 때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 또는 층단 들여 쌓기로 한다. 맞죠? 그죠? 틀린 거 2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몇 개 안 되죠, 그죠? 역시나 석공사도 문제 몇 개 안 되어서 한꺼번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자, 석공사 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석재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m 3승 이상 부피가 크다, 그죠? 되는 석재는 부피가 크면 석재는 무거우니까요. 높은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맞다, 그죠? 자, 압축 및 인장 응력을 크게 받는 곳에 사용한다 했는데요. 석재는 이렇게 단단한 건 압축 응력이 크다 그랬죠? 그 대신에 휘임이나 인장 강도는 약해요. 그래서 어디에 써야 합니까? 압축 응력을 받는 곳에만 사용한다 했죠. 인장 응력, 이 부분 틀렸습니다. 되도록 흡수율이 낮은 석재 사용합니다. 가공 시에 예각은 날카로운 각이죠.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틀린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넘어가는데요. 요거는 파란색 별표 따로 기억하겠습니다. 화강암의 표면에 묻은 시멘트 모르타르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했는데요. 자, 이렇게 화강암에 묻은 시멘트 모르타르 제거에 사용되는 것 염산입니다. 이거 기억하겠습니다.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석공사에서 건식공법은 뭐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모르타르 없이 그죠? 붙이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앵커 긴결 공법, 강제 트러스 지지 공법, GPC 공법, 이렇게 세 가지가 건식 공법이었죠. 그죠? 아닌 거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참고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석공사에서 역시나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는 건식공법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하지 철물의 부식 문제와 내부 단열재 설치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죠? 철물이 불식될 수 있고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긴결 철물과 채움 모르타르로 붙여대는 것이다. 그죠? 건식 공법은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이죠. 그래서 요거 틀린 설명이죠. 그죠? 긴결 철물로 긴결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실런트 유성분에 의한 석재면의 오염 문제는 비오염성 실런트로 대체하거나 오픈 조인트 공법으로 대체하고요. 강제 트러스, 트러스 지지 공법 등 건식 공법은 시공 정밀도가 우수하고 작업 능률 개선되며 공기 단축 가능하다. 그죠? 왜냐하면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공기 단축도 되고 자, 작업 능률도 좋아진다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석공사의 건식 석재 공사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역시나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이 되겠죠. 석재의 건식 부침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긴결철물은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그죠? 철물은 녹이 생길 수 있으니까 녹막이 처리합니다. 석재 색상, 석질, 가공 형상, 마감 정도, 물리적 성질들이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건식 돌 부침한다고 해서 석재의 색상이나 석질이나 가공 형상, 마감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하다면은 건식 석공사할 때 더 좋겠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부침할 때 사용하는 앵커나 볼트나 너트나 와셔가 연결철물이 견뎌낼 수 있는 동일한 성질이라면 또 더 유리할 수 있겠다. 그죠? 3번 볼게요. 건식 석재 부침에 사용되는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주철재를 사용한다 했는데요. 철은 녹이 잘 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녹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보다 이게 더 틀렸죠. 그죠? 강화석 특유의 무늬를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파란색 별표함 할게요. 이거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식 석재공사, 역시나 건식공사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촉구멍의 깊이는 기준보다 3mm 이상 더 깊이 천공합니다. 석재는 두께 30mm 이상을 사용합니다. 석재의 하부는 고정용으로 석재의 상부는 지지용으로 설치한다 했는데요. 이게 틀렸습니다. 하부가 지지용이죠. 하부가 지지해주는 지지용이고 상부가 고정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요거 틀렸고요. 모든 구조재 트러스 철물은 반드시 농막이 처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6번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6번 해설. 건식석공사는 석재의 하부가 보통 밑에가 지지하는 용도잖아요. 그죠? 지지용이고 석재의 상부가 고정하기 쉽게 고정용으로 설치하고요. 상부 석재의 고정용 조정판에서 하부 석재와 간격을 1mm로 유지하며 촉구멍의 깊이는 기준보다 3mm 이상 더 깊이 천공하여서 상부 석재 중량이 하부 석재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그죠?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석공사 앵커 긴결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연결 철물의 장착을 위한 세트 앵커용 구멍입니다. 45mm 정도로 천공하고 KB 구조체보다 5mm 정도 깊게 삽입하여 외부 충격에 대처한다. 이번에 연결 철물용 앵커와 석재는 접착용 에폭시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에폭시 쓰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 건식공법에서는요, 철물용 앵커와 석재는 핀으로 고정시키고 접착용 에폭시는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연결 철물은 석재의 상하,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에 꽤 지지용이고 상부는 고정용이다라고 했습니다.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적절한 완충제 사용해 주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석재 붙임을 위한 앵커 긴결 공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앵커, 볼트, 연결 철물, 모르타르. 우리가 건식 공법에서는 모르타르 사용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거 바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파란색 별표 할게요. 돌 붙임 앵커 긴결 공법 중에서 앵커 긴결 공법 중에 화스너 설치 방식이 아닌 것은 있는데요. 자, 앵커로 긴결하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화스너를 사용하는 방법 있는데 3가지입니다. 그라우팅 방식, 싱글 화스너 방식, 더블 화스너 방식 이렇게 3가지 그죠? 자, 그래서 싱글 화스너 설치 방식이 아닌 거. 싱글, 더블 화스너 있는데 그라우팅 트리플 화스너 방식은 없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석축 쌓기 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건 쌓기, 매 쌓기, 찰 쌓기 있는데요. 막 쌓기 없다. 그죠? 자, 석축 쌓기 공법은 매 쌓기, 건 쌓기, 견치돌 쌓기, 엇갈림 쌓기, 찰 쌓기, 맞춤면 찰 쌓기, 정층 자연석 쌓기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아닌 거 4번의 막 쌓기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갑니다. 석공사에서 대리석 붙이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대리석은 실내보다는 주로 외장용으로 사용한다 했는데 틀렸죠. 그죠? 대리석은 외장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해서 내장용, 실내용으로 쓴다 그랬죠. 틀린 거 1번이 되고요. 대리석 붙이기 연결 철물은 10에서 20번 황동 쇠선 사용합니다. 대리석 붙이기 최하단은 충격에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충진제 넣어줍니다. 대리석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붙이면 알칼리 성분 때문에 변색이나 오염될 수 있다라고 했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모돌을 수평줄눈이 부분적으로 연속됩니다. 일부 상하 세로 줄눈이 통합니다. 그 말은
세로줄눈도 일부만 연결된다. 그죠? 이렇게 쌓는 걸 허튼 층 쌓기 또는 완자 쌓기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문제 풀었다, 그죠? 자, 석공사 문제도 별로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적공사 마무리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적공사 전체 부분에서 그렇게 기출이 많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암기하십시오, 중요합니다 하는 내용 정도 간단히 외우시고 나머지는 필기용이기 때문에 기출 많이 풀어서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